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북한에서요, 이번에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파병인데요. 말이 파병이지 사실상 용병이죠. 돈벌이 하러 갔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다목적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정원을 비롯해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 이 김정은의 본 뜻이 무엇인지, 노림수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캐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첩보망 풀 가동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첩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이 비상한 어떤 정보 천재들이 회의도 하고 뭔가 연구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100% 모든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요. 부분적인 내용을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유출을 해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정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인데요. 그래서 이 고급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상상력이 가장 중요해요. 상상력이. 정치 논평도 사실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그거 없거든요. 다 알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 논평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10만이 그렇게 알겠죠. 정치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군사 안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부분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 분석을 하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상상력입니다. 우수한 상상력. 이것이 뛰어나야지만이 좋은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이제 정보 당국에 그런 상상력의 천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도요, 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 좀 타고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 지금 북한이 말이죠. 이번에 뭐 그들 뭐 나라로 보면요, 나라는 나라죠. 건국 이후로 최초로 대규모 이제 병력을 파병했다. 남은 나라 전쟁에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월남 파병할 때는 온 나라가 따뜻했잖아요.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환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이제 결단할 때요. 그 당시 야당은 반대했죠. 그렇지만 뚝심으로 이제 밀어붙였고요.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물론 월남 자체는 패망해서 공산화가 됐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관계 굉장히 이제 돈독해졌고 그것 또한 경제 발전에 이제 초석이 되었다. 거기서 많은 또 달러벌이가 있었죠.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와는 달리 북한은요, 그야말로 언둔의 왕국 아닙니까, 여기? 모른다 그러네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대요. 그래 전부 다 쉬쉬하고 비밀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는 가족들은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걸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가족들은 현재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부 아는 사람은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울고불고 우리 아들을 거기에 보낼 수 없다. 총알바지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말이죠. 상대를 보지도 못하고 죽는 수가 많아요. 하늘에서 그냥 드론 같은 게 날아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소나기 씨는 뭘 그냥 뿌린다라고 합니다.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멀리서 장사정포 비슷한 이런 어떤 로켓이 날아와서 그냥 쾅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기 가보면 여기는 산업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평원이야, 평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참 깝깝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정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거나 북한은요, 내부적으로 엄청난 어떤 일이 지금 터진 거죠, 사실은. 이런 정도면은. 결국에는 주민들도 다 알게 됩니다, 이걸. 쉬쉬할 수가 없어요. 자, 북한 러시아 파병 간접 인정에도 주민들에게는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제국가, 폐쇄된 국가 북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푸틴조차도 이미 인정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떠들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푸틴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요, 노동신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TV,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대내 매체들은 지금까지도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을 주민들에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통에 따르면요, 김정은이도 상당히 요즘 상당히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경제 제재, 그리고 유엔 주도로, 미국 주도로 이렇게 제재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깜깜한 거죠.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 나름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는가 하면요, 꼼짝마, 너흰 속고 있다. 북한군 생포 한글 지침, 심리 교란 초점. 우크라이나 이분들도 말이죠, 이미 전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3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이골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선무 공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글로 된 이런 어떤 삐라 비슷한 걸 이렇게 지금 배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북한군이라고 해봐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 정도 애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거기 현장에 투입이 될 텐데, 그동안 뭐 북한 안에서요, 서방 진영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정보에 눈을 뜨고요, 눈 뒤집어진다 할까, 그 어떤 정신적 충격을 이제 먹을 것으로 뇌정지에 오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이 심리전을 지금 펼치는 거죠. 이 심리전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군 생포 한글 지침 전파. 너희 전쟁 아니다. 너희는 속고 있다. 희망이 없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가라. 아니면 우리에게 오라. 자유를 찾아오라. 이곳에 오면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말이 선전이지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싸우지 말자. 니들 전쟁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60개 항목이 담긴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이름, 계급, 보직 말해.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천천히 다시 말해. 거짓말 하지 마. 본부는 어디 있어? 부대 위치 어디야? 장비 위치 어디야? 드론 부대 어디 있어? 군사 특기가 뭐야? 등등 이런 식으로 신문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 무의미해. 너희들 전쟁 아니야. 생명을 보장한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 아니야. 넘어와. 너희는 속고 있어. 너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항복하면 음식, 물과 치료 받을 수 있다. 러시아 사람은 너를 신경 안 써. 등등 이런 식으로 북한 군인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이지만 북한 군인을 살리는 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글로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북한군 이러면 오늘 첫 전투 러시아 격전지 5,000명 집결했다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지금 북한군들이 화합지졸이다. 피골이 상접한, 제대로 먹지도 입히지도 못한 그런 어떤 허접한 어떤 군인으로 보통 묘사를 많이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정예가 맞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김용복이라는 인물이 있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총 참모장, 우리로 치면 합참차장인데요. 여기는 김정은이 정말 최고로 이렇게 신뢰하는 신복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자가 여기 현장에 나간 걸로 봐서는요, 단순히 그야말로 그냥 총알 바지로만 보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좀 군대 조직 내에서 어떠한 계통을 이제 밟아서 최강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어떤 특수부대로서의 그 어떤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없잖아 있습니다. 몇몇 사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이제 특수부대들이 제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게임 체인저적 효과를 조금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석도 하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하루 강아지 애송이들만 보낸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정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애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훈련도 안 된 애들을 그냥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도 분명히 뭔가 사고는 나겠죠. 이들이라고 해서 전쟁의 그
어떤 참상,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엇갈린 관측, 진지 구축 세계 최고대 평원 전투에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들이 땅굴 파고 진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북한군이 세계 최고다라고 하죠. 여기 요 사진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공개된 그 아주 또 피난민 같은 그런 어떤 행색의 북한군 모습하고 조금 다르죠, 여기는. 옷 자체가 조금 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러시아에서 제공한 옷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특수부대가 맞나?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북한이 약 한 1만 2천 명 정도를 지금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근데 북한이 병력이 세계 4위거든요. 중국, 인도, 그리고 세계 5위입니다. 세계 4위가 맞아요. 그리고 저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인데 북한이 약 한 140만 정도 되잖아요. 미국이 한 150만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북한의 병력 숫자를 볼 때요, 한 10만 명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많으면 한 2만 명까지 본다. 2만 명. 2만 명 정도 가면 아마 그게 최대치일 것이다. 이제 그들이 가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조직으로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최전선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교전을 한다기보다는요, 공병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역할도 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국정원 북한 파병 소식에 주민과 군인들 동료도 감지되고 있어. 당연하겠죠. 지금 이게 알려지면 발칵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김정은 없는 데서는 김정은 욕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선무 공작 같은 건 우리도 저쪽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고요.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계속 뭘 하지만 우리도 이번에 어쩌면은 이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살상 무기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거보다도요. 이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죠. 이번 기회도 사실은 김정은이 어떤 도박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본인으로서는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얻을 게 많죠. 러시아로부터는. 일단 당장 기름, 가스 이런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 옛날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 전투기들, 이 비행기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는 세계 또 최강 클래스의 어떤 그 군조직, 그리고 이제 군수 산업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SU-35 같은 이런 거, 그거는 러시아 내에도 몇 대 안 돼요. 10대도 안 돼.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북한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미그 21, 미그 29 이런 거 정말 수십 년 전에 걸 고무를 갖고 있거든요. SU-35 같은 이런 최신의 4.5세대 이런 것을 아마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SU-57 같은 것도 지금 스텔스라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개발 끝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뒤, 5년 뒤에는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약을 또 할지도 모르고 핵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중에 푸틴과 단판을 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일단 제일 큽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또 짓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또 돈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 밖에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 텐데요. 국가정보원에서 이번에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할 겁니다. 여기서 좋은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여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